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수사 안 합니까? 내가 김진동 목사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이 그 북한 조선노동당한테 받았다는 북한 거류민증 1호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직 유효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자업파의 헤드쿼터가 한쪽이 조중동이 잡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김진동이다. 김진동 목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김진동 목사가 뜬금없이 그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일본 연사로 서면서 갑자기 우파바닥에 복귀를 했습니다. 선거 한 달 앞두고. 야, 요즘 떠들고 있는 거 보니까 윤어게인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젊은 학도들이 피 끓는 이유 없음으로 윤어게인 하는데 마음은 가상하다. 그러나 그건 안 좋다. 그렇다고 윤 반대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도 자기 역할을 감옥에서 열심히 한다. 윤어게인 싫어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필요한가? 뭐 그래. 거기까진 그렇다 쳐.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역할을 감옥에서 열심히 한다? 감옥에 계속 있으라는 얘기야? 하루빨리 감옥에서 구출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감옥에서 열심히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윤어게인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장도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큰 허물이 아닌 이상 흔들기를 그만해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은 분명히 당대표 선거 때 김문수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언제부터 그렇게 장도혁을 응원했어? 자, 제가 예전부터 김진동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특집 방송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동 목사가 우파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우파로 전향을 했다고 한 뒤에도 북한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간장 공장 설립 등을 협의하면서 중국에서 운영 중인 형태의 공장을 북한에 설립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명박 정권 때에도 북한을 갔다 오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북한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원조 주사파 빨갱이에요. 이 사람이 1974년에 민청학년의 핵심 요원으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때 당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해찬, 장영달, 정동영 등등 30년 이상 이들과 끈끈한 동지로 남아있는 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동 목사가 우파로 넘어온 뒤에도 좌파들이 함부로 김진동 목사를 못 가요. 왜? 그 안에서 서열이 워낙 높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꺼림칙한 게 뭐냐면은 김진동 목사가 만든 대표작이 두레마을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채택해가지고 조직을 만든 게 두레마을이거든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필요한 것만큼만 생산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공산주의식 집단마을을 경영한 바 있다고 본인 스스로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시스템을 접목해서 우파에서 조직을 만든 시초가 바로 두레마을이에요. 이런 것도 과연 우파로 완벽하게 전향을 한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우파에 접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김진동 목사가 이제 가장 우파에서 한 가닥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게 바로 뉴라이트 운동 아닙니까? 김진동 목사가 말한 뉴라이트 운동은 뭐냐? 김구 선생의 애국심과 장준하 선생의 순수한 민족 정신을 계승한다. 보수가 김구의 애국심을 계승한다고 합니까? 장준하의 민족 정신을 계승하는 게 보수 정신이야? 보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전두환 대통령의 반공 정신을 계승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인데 이런 식으로 김구를 띄우면서 은근슬쩍 이 좌파적인 색채와 좌파적인 역사관을 우파에 침투시키는 게 바로 뉴라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파의 정체성, 정통성을 티나지 않게 훼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진동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새가 날 때 좌우 날개로 날듯이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우파와 좌파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개혁적인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가 공존 상생해야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우파는 개혁성이 부족하였고 좌파는 합리성이 부족하였다. 이거 자체가 위장우파야. 이거 자체가. 좌파는 필요가 없어요. 우파는 좌파들을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국민의 대다수가 우파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파의 목표여야 하는데 이 사람을 좌우가 균형감을 이뤄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우파라고 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딱 위장우파. 요즘 위장우파들이 얘기하는 개혁보수. 그거의 원조. 그리고 우파 개혁성이 부족하였다. 한마디로 개혁성은 좌파들이 더 있다는 건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좌파가 우파보다 개혁성이 더 있었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최근에 한 10년, 20년간은 그렇게 균형을 이뤄왔잖아. 나라가 발전했습니까? 좌파가 집권할 때마다 국가부채 폭등시키고 경제 말아먹고 외교 말아먹고 그런 거를 결국 우파가 다시 어찌어찌 집권해가지고 다
청소하고 똥 치우고 나면은 결국에 또 좌파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탄핵해가지고 집권해서 다시 나라 말아먹고 맨날 반복 아니야 반복. 자, 좌파가 완전히 괴멸되고 우파가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딥니까?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좌파가 괴멸됐다 해서 일본이 잘못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잘 되고 있죠, 일본은? 이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이야. 그 다음에 이분이 또 2015년에 갑자기 WCC를 실드를 쳐요. 그러니까 WCC가 이게 대표적인 기독교 좌파 단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구하고 동성애 옹호하고 이 WCC를 까니까 우파들이 WCC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보수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동성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철퇴를 가야 되는 게 보수 기독교 목사의 역할 아니야?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북한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로 인정을 하겠다. 언제든 북조선으로 놀러오라.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한테 북한 공민증, 북한 거류민증 1호 명칭을 주면서 자격증을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설교 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잠깐 영상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간부 한 명이 자기가 두레마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고 막 그러는 이제 자리가 있었대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밤 2시까지 5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나 봐.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쯤 북한 거류민증을 회했어요. 제가 이제 북한 거류민증 남조선 제1호입니다. 그걸 해와가지고는 김진홍 동지, 우리는 남조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가면 내가 무기징역 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와버리시라요.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거류민증지가 이럽니다, 이제.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내가 북한 거류민증 1호다. 저자들이 나를 남조선의 공산주의자로 인정해줬다. 그래서 나는 북한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CCTN, 기독교 인터넷 방송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 이거 수사 안 합니까? 내가 김진홍 목사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이 북한 조선노동당한테 받았다는 북한 거류민증 1호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직 유효합니까? 이거는 지금 우파로 넘어왔다고 어물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거야, 이거는. 봐봐, 2006년에도 이런 글이 올라오잖아. 이 사람이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한나라당을 열린우리당, 민노당처럼 공산당화 시키고 있다. 이거 다 소름 돋는다니까? 이게 2006년에 어떤 분이 올렸던 내용이에요. 이재호, 임명진, 이명박, 손학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보수로 넘어왔는데 한나라당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한나라당 내에 전이된 빨갱이 암덩어리부터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을 거다. 20년 전에 벌써 한 우파 국민이 김진홍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위장업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벌써부터 예견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그리고 얘네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위장업파들이 또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죠.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분명하게 이거 해명하고 설명하세요, 김진홍 목사님. 이 사람이 항상 이 승부치 때마다 나와가지고 분탕을 치니까 이번에도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 건지 어떻게 딱 장도혁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압박을 해야 될 이 타이밍에 내가 장도혁에 대해서 지지 처리를 하고 딱 짐을 싸고 나가니까 갑자기 이 타이밍에 김진홍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나?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오지만 저와 한동훈의 싸움, 저와 전환길의 싸움, 저와 누구의 싸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나머지들은 다 장기판 안에 말이고 실질적인 플레이어는 김진홍 목사와 저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완전 정치 초고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면서 이렇게 분탕을 칠 수가 있는지 난 진짜 이분은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야. 김진홍 목사가 더 이상 도망갈 게 아니고 이제는 대답을 할 때가 됐다.